찰리와 초콜릿 공장 22 중앙 통로를 따라 윙카 씨는 한숨을 지으며 말했다. 두 말썽꾸러기가 중도에서 탈락해버렸군요. 이제 얌전한 친구 3명만 남았네요. 일행을 더 잃어버리기 전에 서둘러 이 방에서 나가는 게 좋겠어요. 찰리 버켓은 걱정이 되어 윙카 씨에게 물었다. 아저씨, 바이올렛이 전처럼 괜찮아질까요? 아니면 앞으로도 늘 블루베리 열매 같은 모습으로 살아가야 하나요? 윙카 씨는 단호한 어조로 대답했다. 움파루파 사람들이 얼른 과즙을 짜낼 거다. 즉, 즙 짜는 기계에 집어넣어서 그럼 젓가락처럼 날씬해지겠지. 하지만 피부색은요, 퍼렇게 남아있게 되나요? 보라색이라고 해야겠지. 머리부터 발끝까지. 하지만 사실은 그건 너무나 오랫동안 그 몹쓸 것만 씹어댔기 때문이야. 마이크 TV가 끼어들며 물었다. 껌을 그렇게 못마땅하게 생각하면서 아저씨 공장에서 껌을 만드는 이유는 뭐예요? 그렇게 쫑알쫑알거리니 좀 마르면 좋겠다. 뭐라고 떠들어든지 알 수가 없으니 원. 자, 갑시다. 서둘러요. 윙카 씨는 신제품 고안실을 다름질하듯 가로질러 가더니 빽빽이 설치되어 있던 파이프와 난로 때문에 눈에 띄지 않았던 작은 문을 통해 방을 빠져나갔다. 남아있던 버루카 솔트, 마이크 TV, 찰리 버켓과 5명의 어른들도 윙카 씨의 뒤를 쫓아갔다. 찰리 일행은 다시 분홍색의 기나란 복도로 나왔다. 복도는 다시 여러 갈래의 통로로 갈라져 있었다. 윙카 씨는 거의 달리다시피 왼쪽으로 돌았다. 그러더니 다시 오른쪽으로 돌았다. 또 한 번 오른쪽으로 방향을 틀더니 그 다음엔 왼쪽으로 꺾어졌다. 조할아버지는 걱정이 되는지 찰리에게 단단히 일렀다. 이 하레비 손을 꼭 잡아라 찰리. 여기서 길을 잃으면 이만저만한 낭패가 아니겠소. 윙카 씨는 일행을 재촉했다. 빨리요. 이런 식으로 가면 아무것도 못 본다고요. 검은 실크 모자를 머리에 얹었은 윙카 씨는 끝없이 뻗어있는 분홍빛 통로를 따라 계속 달렸다. 일행은 벽에 난 문을 하나 지나쳤다. 그러나 윙카 씨는 거들떠보지도 않고 말했다. 들어가 볼 시간이 없어요. 계속 갑시다. 일행은 또 다른 문 앞을 지나쳤다. 얼마 있다 문이 또 나왔지만 역시 지나쳤다. 복도를 따라 20발자국마다 문이 하나씩 나 있었다. 어떤 방에서는 철컥철컥거리는 소리가 들리고 어떤 방에서는 열쇠 구멍을 통해 달콤한 냄새가 풍겨나오기도 했다. 문 아래 틈새로 색깔 있는 수증기가 슉슉 빠져나오고 있는 방도 있었다. 윙카 씨와 보조를 맞추느라 조 할아버지와 찰리는 반은 달리고 반은 걸었다. 그 바쁜 중에도 찰리는 방방마다 써붙인 글자들을 읽을 수 있었다. 마시멜로 베개, 먹을 수 있음. 윙카 씨는 달려가며 설명을 해주었다. 마시멜로 베개는 놀라운 제품이죠. 가게에 내놓으면 날개 돋친 듯 팔려나갈 겁니다. 들어가 볼 시간은 없네요. 다음 문에는 이렇게 쓰여 있었다. 핥아 먹는 벽지, 유아방용. 여기도 후다닥 지나치며 윙카 씨는 설명만 해주었다. 핥아 먹는 벽지예요. 온갖 과일 그림이 그려져 있거든요. 바나나, 사과, 오렌지, 포도, 파인애플, 딸기, 킁킁 딸기. 의아해진 마이크 TV가 물었다. 킁킁 딸기라뇨? 윙카 씨가 버럭 소리를 질렀다. 끼어들지 좀 말아라. 바나나 그림을 핥아 먹으면 바나나 맛이 나고 딸기 그림을 핥으면 딸기 맛이 나요. 그리고 킁킁 딸기를 핥아 먹으면 킁킁 딸기와 똑같은 맛이. 마이크 TV가 또 끼어들었다. 킁킁 딸기가 어떤 맛인데요? 윙카 씨는 귀찮은 듯 대꾸했다. 또 우물우물. 다음부터는 좀 크게 말해. 자, 갑시다. 그 다음 방에는 이렇게 쓰여 있었다. 따끈한 아이스크림, 추운 날씨용. 윙카 씨는 뛰어가며 말했다. 겨울에 대단히 요긴한 제품이죠. 사방이 꽁꽁 얼어붙는 한겨울에도 이 따끈한 아이스크림만 먹으면 몸이 후끈해집니다. 따뜻한 음료수에 넣어 먹는 따끈한 얼음도 만들고 있지요. 따끈한 얼음은 따끈한 음료수를 더욱 따끈하게 해줍니다. 초코 우유를 짜는 젖소. 그 다음 방에는 이렇게 쓰여 있었다. 윙카 씨는 큰 소리로 말했다. 아, 사랑스러운 젖소들, 제가 무척 아끼는 놈들이지요. 버루카 솔트가 물었다. 왜 이렇게 근사한 방을 그냥 지나쳐야 하죠? 윙카 씨는 버럭 소리를 질렀다. 참을성이 없구나. 때가 되면 다 보게 될 거야. 다음 방에는 또 이렇게 쓰여 있었다. 붕붕 주스. 윙카 씨는 또 흥분해서 큰 소리로 말했다. 이걸 마시면 뱃속에 공기방울이 차게 되는데 그 공기방울에는 독특한 가스가 들어있답니다. 그래서 이걸 마시면 여러분의 몸이 바닥에서 청장으로 붕 뜰 겁니다. 붕붕요. 꼬마 찰리가 물었다. 다시 바닥으로 내려오려면 어떻게 해야 하죠? 윙카 씨가 대답했다.
그야 당연히 트림을 해야지. 무례하다 싶을 정도로 요란하게 트림을 하면 가스가 빠져나가서 아래로 내려오게 되거든. 그러니까 바깥에서 마시면 안 되겠지. 언젠가 한 움파룸파 사람이 뒷마당에서 이 붕붕 주스를 마셨는데 끝도 없이 올라가더니 사라져 버렸어. 어찌나 안타깝던지. 난 그 사람을 다시 보지 못했단다. 트림을 안 했군요. 그렇지. 나도 아래에서 소리를 쳤단다. 트림을 해, 이 바보야. 트림을 하라고. 그래야 땅으로 내려올 수 있어. 하고 말이다. 하지만 그 사람은 시키는 대로 하질 않더구나. 안 한 건지 못한 건지. 지금도 난 이해할 수가 없어. 너무나 예의가 깍듯했나 봐. 지금쯤 달에 가 있을지도 모를 일이지. 그 다음 방에는 이렇게 쓰여 있었다. 빙그르르 돌아가는 네모 사탕. 윙카 씨는 갑자기 미끄러지듯 멈추어 서며 말했다. 잠깐만요. 제가 자랑하고 싶은 제품이 있는데 바로 빙그르르 돌아가는 네모 사탕이에요. 들여다봅시다. 23. 빙그르르 돌아가는 네모 사탕. 모두 걸음을 멈추고 문 앞에 모여 섰다. 문 윗부분에는 유리가 끼워져 있었다. 조할아버지는 찰리를 들어올려 잘 보이도록 해주었다. 안에 기다란 탁자가 보였다. 탁자 위에는 하얀색 작은 사탕이 줄줄이 늘어서 있었다. 모두 사각형이어서 꼭 각설탕처럼 보였다. 다른 점이라면 한쪽 면에 재미있는 분홍색 얼굴이 그려져 있다는 것이다. 탁자 한쪽에는 움파룸파 사람들이 옹기종기 모여앉아 바쁘게 사탕의 얼굴을 그려넣고 있었다. 윙카 씨가 소리쳤다. 저기 보이죠? 빙그리를 돌아가는 네모 사탕입니다. 마이크 티르가 말했다. 앞만 봐도 굴러갈 것 같지 않은데? 버루카 솔트도 같은 생각이었다. 네모나잖아요. 완전히 각이 졌는데요. 윙카 씨가 말했다. 사각형이니까 그렇지. 난 각지지 않았다고 하지는 않았어. 버루카 솔트가 따지고 들었다. 굴러간다면서요? 윙카 씨가 대답했다. 내가 언제 굴러간다고 했니? 빙그르르 돌아간다고 했지. 버루카 솔트가 다시 따졌다. 둥글지도 않은데 어떻게 빙그르르 돌아갈 수 있어요? 각이도 있잖아요. 윙카 씨는 계속 우겼다. 글쎄 빙그리로 돌아간다니까. 버루카 솔트도 지지 않았다. 저렇게 네모나게 각진 것은 절대로 빙그리로 돌아가지 않는다고요. 솔트 씨 부인이 끼어들며 딸을 진정시켰다. 버루카, 윙카 씨 말에 신경 쓰지 마라. 거짓말이 뻔하잖니. 윙카 씨는 화가 났다. 이런 무식한 아줌마 같으니라고. 그런 머리는 집에 가져가서 삶아 먹어요. 버루카 엄마가 기가 막혀 소리쳤다. 어머, 어떻게 감히 그런 말을 하죠? 화가 난 윙카 씨도 씩씩거렸다. 볼래요? 자, 잘 보라고요. 윙카 씨는 주머니에서 열쇠를 꺼내 문을 활짝 열어젖혔다. 이게 웬일인가? 줄줄이 늘어서 있던 작은 네모 사탕들이 마치 누가 들어오는지 보려는 듯 고개를 빙그르르 돌리는 것이 아닌가? 윙카 씨는 자신만만한 목소리로 외쳤다. 어때요? 빙그르르 돌아가는 네모 사탕이 맞잖아요. 조 할아버지는 감탄에 맞지 않았다. 세상에 저 사람 말이 사실이군. 윙카 씨는 다시 복도를 따라 걷기 시작하며 일행을 재촉했다. 자, 어서요. 갑시다. 꿈을 거릴 시간이 없어요. 그 다음 방문엔 이렇게 쓰여 있었다. 버터스카치와 버터진. 버루카의 아빠가 말했다. 그 이름만 들어도 구미가 당기는군요. 윙카 씨가 대답했다. 굉장하죠? 움파룸파 사람들이 사족을 못 쓸 정도로 좋아한답니다. 기분 좋게 취하게 해주거든요. 들어보세요. 안에서 한바탕 잔치를 벌이는 소리가 들릴 겁니다. 아니나 다를까 요란한 웃음소리와 노랫소리가 밖에까지 똑똑히 들려왔다. 윙카 씨가 설명해 주었다. 다들 버터 스카치와 소다를 마시고 곤드레만드레 취했어요. 제일 좋아하는 거지요. 버터진과 토닉도 인기가 좋아요. 자, 다시 저를 따라오십시오. 이렇게 방마다 멈추어 서면 정말 곤란합니다. 윙카 씨는 왼쪽으로 돌았다. 그러더니 오른쪽으로 꺾어졌다. 일행은 끝없이 긴 계단 앞에 이르렀다. 윙카 씨는 계단 난간을 타고 쭉 미끄러져 내려갔다. 3명의 아이들도 똑같이 따라했다. 몹시 뚱뚱한 솔트 부인은 숨이 가쁜지 코뿔소처럼 씩씩 콧김을 내뿜고 있었다. 이쪽으로요. 윙카 씨가 계단 아래에서 왼쪽으로 방향을 틀면서 소리쳤다. 솔트 부인이 헥헉거리며 말했다. 좀 천천히 가요. 하지만 윙카 씨는 딱 잘라 말했다. 안 됩니다. 그러다간 제 시간에 닿을 수가 없어요. 버루카 솔트가 물었다. 어디를 가는데요? 지금은 알 것 없다. 가보면 자연히 알게 될 테니까.